안녕하세요. 포커스나우입니다. 단 한 장면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선언. 그것이 의도한 것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선택한 것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곳. 어느 나라가 이 게임의 최종 승자가 되었을까요? 포커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세라는 이름의 경고였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이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국제사회는 즉각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당경한 결단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내 공장을 늘리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 얼핏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전략일까요? 아니면 자충수일까요? 관세는 확실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세계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파트너가 아니라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서 생산지를 정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숙련된 인력, 정책의 신뢰성,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맞물려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압박 하나로 이 질서를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기업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안정적인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요? 미국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전략이었습니다. 냉전 이후 세계 공급망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 거대한 생산 능력, 완성된 산업 생태계. 이 모든 것이 중국에 집중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드론, 배터리, 반도체, 군수용품. 이런 전략 물자들이 중국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감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보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냉전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중국은 위험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불안정했습니다. 오늘은 관세 100%, 내일은 200%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딜레마 속에서 기업들은 제3의 선택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술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첨단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말입니다. 인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와 노동자들 말입니다. 안정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없는 환경 말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객관적 신뢰 말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가 세상에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기업의 눈이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한 것은 한국 언론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언론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대표 경제 매체 니케이 아시아가 특집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외신이 직접 확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배제하려고 관세를 매겼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생산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옮겼을까요? 트럼프의 계산으로는 미국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지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안보와 직결된 산업들의 공급망이 조용히 한국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이었을까요? 드론, 미국 군사작전의 핵심 자산, 전기 수직이 착륙 항공기 VTOL, 차세대 운송의 미래, 군사용, 배터리, 국방력의 핵심 에너지원. 이 모든 것들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왜 일본이 이를 먼저 보도했을까요? 그것은 일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미국 기업들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미국의 배터리 기업 SES AI를 사례로 들어봅시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산비는 중국에서의 생산비보다 2배나 비쌉니다. 생산비가 2배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경영진들이 이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매우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국 국방수권법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방과 관련된 물자들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은 전략 물자들은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국가는 당연히 미국의 동맹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미국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 공장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기술 이전도 필요하고 인력 교육도 필요합니다.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지금 당장 국방수권법을 만족시키는 생산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력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미국 기업이 선택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니, 역설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을 다시 정리해봅시다. 목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킨다. 수단 관세라는 강력한 압박. 만약 이 전략이 작동했다면 그림은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중국의 공급망 타격, 미국의 공급망 성장.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공급망 타격 여기까지는 마듬. 미국의 공급망 변화 없음. 한국의 공급망 급성장. 이것은 트럼프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시간의 문제입니다. 관세를 매기는 것은 빠르지만 공장을 짓는 것은 느립니다. 기업들은 당장 내일부터 국방수권법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미국은 그 시간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기술의 문제입니다. 첨단 산업의 공급망은 기술이 집적된 생태계입니다. 그것을 미국으로 옮기려면 중국이나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와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압박으로 올 수 없고 한국은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신뢰의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관세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기존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즉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밀어낸 중국, 미국이 받고 싶었던 자리에 앉은 한국. 이것이 완벽한 역설입니다. 이제 상황을 정리해봅시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대체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용적인 위치입니다. 중국이 안 되니까 한국이라도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위치는 다릅니다. 드론, 세계 최고의 기술력. 배터리,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 반도체, 세계 최고의 기술 신뢰도. 군수산업, 세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제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른 대체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력, 한국만큼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능력, 한국만큼 큰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 한국만큼 안정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 한국만큼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한국 외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이 만든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개척한 엔지니어들, 배터리 산업을 개척한 기업가들, 이들의 노력이 만든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치가 세계의 변화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관세 전쟁이 의도치 않게 한국을 세계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세계는 감정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계산으로 움직일까요? 표현적으로는 감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 담화, 정치인들의 수사, 미디어의 논평.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와 산업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계산만이 왕입니다. 기업의 경영진은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계산합니다. 비용, 생산에 드는 돈, 기술, 원하는 품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시간, 언제까지 만들 수 있는가, 리스크, 정책 변화, 전쟁, 자연재해 등의 위험.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고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경영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산의 결과가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비용 높지만 품질로 보상할 가치가 있다.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시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리스크, 다른 대체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것이 한국이 제시하는 명제입니다. 미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엄청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안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과 생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강력한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것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중국의 위협을 제거하겠다. 좋은 목표였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도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관세라는 칼은 중국을 타격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공급망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기술력 있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을. 그곳이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전략은 우회 구조로 변했습니다. 중국, 미국, 한국. 이것은 완벽한 역설입니다. 미국이 가장 경계했던 중국의 영향력을 줄였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였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펼친 전략이 결과적으로 한국을 세계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묘미입니다. 계획과 현실은 항상 다릅니다. 의도와 결과는 항상 다릅니다.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게 주어진 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만든 성과입니다.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을 개척하고 배터리 산업을 개척한 엔지니어들과 기업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국이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그 계산의 결과가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던진 관세라는 게임판에서 최종 승자는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경제의 판은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